327번 보시면 정육면체가 나와 있고 여기서 M, N은 각각 이 선분들의 중점이래요. 문제에서 지금 이 세 점 B, M, N의 질환은 평면으로 정육면체를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의 모서리의 개수의 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B, M, N을 지나도록 잘라야 된다? 그럼 이제 저 정육면체를 너네가 칼로 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칼로 썼는데 B랑 M, N을 무조건 지나야 되거든? 그러면 B, M, N 세 개만 지나게 썰 수가 있을까, 얘를? 여기서 이제 긴 어떤 중식칼 같은 거 있죠? 막 넓적한 거. 그 중식칼로 얘를 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른다고. 근데 요 점 지나야 하고 이 점도 지나야 하고 이 중점 이렇게 지나야 돼요. 그럼 저걸 지날 때 이걸 완전히 썰어버릴 거니까 중간에 끊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썰다가 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얘를 이렇게 다 베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거 다 베는 순간 뭔가 큰 중식칼 같은 거로 자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베어야 되냐면 일단 이렇게 해서 벨 수가 있을까? 이게 완전히 두 조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잘라서 이렇게 두 조각으로 베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완전히 싹 베어버리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뭐 그림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점 D 있죠?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썰어버려야 돼. 큰 칼로, 넓적한 큰 칼로 이렇게 썰어야지 이렇게 이게 딱 완벽하게 두 조각으로 나눠진다는 데. 그럼 두 조각으로 나눴어요. 지금 어떤 도형하고 어떤 도형이 생성될 것 같아? 일단 저렇게 자르면 요 앞부분 좀 체크해보자. 앞부분. 이 앞부분에 어떻게 잘려요? 보여요? 여기 이 핑크색 면이 좀 납작한 부분이고 여기 C 쪽 튀어나와 있고 납작하고 납작하고 C가 C 쪽 약간 튀어나와 있고 얘는 어떨까? G 쪽은? G 쪽도 살짝 튀어나와 있는 형태거든? 이게 잘 안 보이지? 이렇게 그려주면.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약간 쟤를 좀 이제 따라 그려보자면 약간 여기가 위로 튀어나와 있어요. 지금 그 그림을 이제 좀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해를 하는 게 얘를 잘랐을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똑같이 그리려니까 겁내 어렵다. 아 지우개 안 가져왔네. 약간 여기도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 상황. 대충 그렸어요? 지우개 없어. 선생님 지우개 없어. 대충 그렸어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잘린 부분이. 어떤 느낌인지 보이나? 좀 나름 그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 B, N, M, D라는 저 사각형 부분이 완전 납작한 면이 되고 여기 이제 두 개의 튀어나온 점이 있어요. C랑 G. 약간 삼각뿔 같은 느낌으로 좀 만들어져 있는 형태죠. 삼각뿔, 삼각기둥 형태. 근데 이제 이 옆면이 완전히 직사각형은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도형의 두 개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 거야 이게. 첫 번째 거. 이 도형의 뭐를 구하래요? 이 책 왜 이래?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있다. 이 도형의 뭘 구하래요? 모서리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거든. 이거 모서리 개수 세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 저 뒷부분도 하나의 도형이 있단 말이야. 저 뒷부분도. 이제 B, M, N, D가 이제 평평하고 저쪽 반대쪽으로 튀어나온 놈들도 있겠지. 저 반대쪽 부분도 어떤 도형이 생성이 될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잡아야 되냐면 약간 그런 느낌인데 뒤에 이렇게 A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도 튀어나와 있네. 여기도 튀어나와 있고 그림이 이거 잘라주고 싶다. 너무 어렵다. 그려주기가 D, B, A, E, F, M, N. 두 번째 쪽은 이렇게 생긴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보여요? 이쪽은 이제 이 왼쪽이 평평한 부분이고 저쪽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형태거든? 그래서 1번하고 2번 선생님 두 조각을 지금 일단 나름 그린다고 그렸어요. 이제 모서리 개수 한번 세볼 수 있겠니?
여기 문제에서는 두 입체 도형의 모서리 개수의 총합을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모서리 개수 한번 세보세요. 질문 좀 가져올게요. 굳이 그렇게 나고 이렇게 11개 20개 아 일단 전에 생긴 몇 개인지 까먹었어. 수모 오늘 렌즈 꼈어 안 꼈어? 아 꼈는데 그 방금 저걸 샜거든요. 다. 근데 이걸 또 세다가 그게 몇 개인지 까먹었어. 그건 무슨 상관이야? 야 집단지성에 한 사람씩 세 그냥 하나씩 20개 이게 아니에요? 20개 아니에요? 왜 다 달라? 22, 20 주는 건 세면 돼 이제. 뭐? 18개 아니에요. 그건 진짜 해봐가. 진짜 아니야. 일단 중간에 수업해야 돼. 20개 아니에요? 20개일까 22개일까 18개일까? 일단 너무 확실하게 아니야. 그림 좀 선생님 어디 잘못 그린 데 있니? 있으면 말해주세요. 22개요. 22개? 네. 쟤는 20개 나왔는데? 쟤는 어디 제일 잘 셌어 잘못 셌어? 어디 뭔가 잘못됐나 그림이? 20개. 아 여기 찾았어. 요 H 부분. 근데 이거는 앞에 도형 걸까 뒤에 도형 걸까? 찾았어. 뒤에 또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가 앞이고요. 저쪽이 뒤죠. 찾았어요. 어떻게 그려야 돼? 와 이거 졸라 어렵다 보니까. H를 찾았어요 지금. 약간 이지랄로 생긴 것 같은데? 야 이지랄로 생겼어 얘들아. 이거예요. 보여요? 약간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H 찾았어. 그럼 22개.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거 좀 따라 그리기 힘들겠지? 선생님 근데 이게 어. 중간보다 어려워요? 아니면 쉬워요? 모의고사? 네. 아니면 학교 시험? 둘다 하는 거예요. 둘다 말하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많이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 저희 학교에 나온다고 치면 저희 어려운 정도예요? 네. 몇 배신데? 네. 괜찮죠? H 빼먹었는데 H 그리면 저 상태지. 얘들아 뭔 느낌인지 알겠지 이제? 그러면 1번 도형 모서리 개수 센 사람 몇 개 나와요? 1번 도형? 9개. 9개? 맞다고 할게요. 선생님 안 세봤어요? 9개. 2번 도형은 모서리 개수 셈 몇 개 나와요? 13개. 13개? 합치면 22개 나오네. 22개. 맞을까 확인해 볼게요. 모서리 개수의 합은 맞아요. 큰 입체 도형이 13개고 작은 게 9개라서 22개가 나온다.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애들이 어떻게 계속 막 생각해서 해. 이거는 너무 공간지각 능력이 좀 타고난 애들 위주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 그 선생님이 약간 불안했던 문제 하나 있어요. 요거 잠깐 볼게요. 이거 그냥 왜 불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그냥 불안했어요. 803번. 이거보다 더 불안한 문제도 있거든요. 여기 이 책에 없을 수도 있어. 이 책은 나름 길이가 직각삼각형스럽게 예쁘게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가끔 문제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안 나오고요. 여기가 직각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축이 있어요. 이렇게 돌렸을 때 생긴 단면의 넓이 이런 거 나오는 거 있거든? 이거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이렇게 길이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거를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를 거야. 회전축의 수직. 어떤 방향인지 생각하세요. 회전축의 수직.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 중에서 가장 넓은 것의 넓이를 구하세요. 해볼 수 있어요?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를 거예요. 회전축, 수직. 그래서 가장 큰 단면의 넓이. 옆에다 해야겠다.
144 파이 유나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유나야? 선생님도 안 해보긴 했는데 맞을 것 같거든? 제나 방금 표정 궁금해. 못 봤는데. 어떤 표정이었을지 궁금해. 얘는 쉬운 버전이고 저게 조금 더 살짝 꼬운 버전이에요. 일단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는 거는 우리 세로 가로 약속을 정하자. 세로가 케이크 자르는 거고 가로가 약간 이렇게 김밥 썰듯이 써는 느낌이에요. 김밥도 세로로 써나? 어쨌든 이렇게 써는 게 가로야. 세로로 썰어야 돼, 가로로 썰어야 돼. 회전축의 수직이다. 가로로 썰어야 되죠. 근데 넓이가 가장 큰 단면을 찾으려면 제일 뚱뚱한 이 부분 있죠? 여기로 이렇게 썰어야 되지 않겠어? 그럼 여기로 이렇게 썰었을 때 생기는 단면은, 그러니까 회전축의 수직으로 생기는 단면은 언제나 뭐예요? 원이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원 모양이 될 텐데 그 원의 넓이를 구해야 돼. 이 원의 반지름이 여기 아니겠니? 반지름이? 원을 만들면? 그럼 그 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까? 저 R 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선생님이 이 공식 말 안 해줬지? 소공식. 말해준 적 없죠? 소공식, 소자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해두면 좋아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많이 나오긴 합니다. 요런 그림이 있을 때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게 소공식이에요. 일단 한글 소자 생각해봐. 한글 소 쓸 때 자음은 시옷을 쓰고 모음은 오를 쓰지. 이 그림에 시옷하고 오가 어디 있는지 보여야 안 보여? 보여요. 이거를 좀 약간 떼서 생각해보면 여기가 시옷자 모양인 거 보이나? 자음 시옷 같은 느낌? 밑에가요 모음 오 같은 느낌 와요? 이게 소공식이거든요. 이 자음에 해당하는 변을 곱해요. 여기를 A랑 B라고 해볼게. 이 자음에 해당하는 변을 곱해요. 이거랑 모음에 해당하는 변을 C랑 D라고 해볼게요. 모음에 해당하는 변을 곱해요. 이걸 곱한 게 똑같다는 게 소공식인데 이게 왜 같아야 되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야. A랑 B를 곱해서 2로 나눠도 삼각형의 넓이가 되지. 그리고 D랑 C를 곱해서 2로 나눠도 삼각형의 넓이가 되죠. 그러면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넓이가 똑같아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밑변 곱하기 높이,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똑같다라는 게 소공식이에요. 저게 혹시 저 그림에서 보이나? 소공식이?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서 약간 옆으로 눕혀져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시옷자랑 오자랑. 그럼 시옷자를 곱해봐요. 시옷자. 어디랑 어디야 준우야? 시옷자가. 3이. 그치. 3 곱하기 4는 그 다음 오자는 보이죠 얘들아? 이 단면의 반지름의 길이랑 5. 그러면 이제 R 값이 얼마일까? 12요. 양변을, 아니죠. 양변을 5로 나눠야죠. 아. 5분의 10이죠. 돼요? 그럼 반지름이 5분의 10인 원의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반지름이 5분의 10이고 우리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 제곱해서 원줄 곱하죠. 그래서 이제 25분의 제곱한 거야. 144 파이 제곱센티미터라고 해서 이렇게 가장 큰 단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는 얘보다 좀 어려운 버전으로 저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여기를 직접 구해서 그래서 이제 이 원의 넓이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도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나름 비슷한 걸 803번을 찾았는데 803번이 훨씬 쉬워요. 저 그림에 비해서는. 일단 803번에 직각삼각형을 회전해서 나온 회전체래. 이거 원뿔 되는 거 맞죠? 회전하면은. 회전하면 직각삼각형을 1회전 시키면 원뿔이라는 회전체가 완성이 되고요. 이 원뿔에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5cm고 높이가 12cm고 모선의 길이가 13cm인 이런 원뿔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보이니? 그러면 이 원뿔에서 이제 천천히 보자. 높이는 12 맞습니다. 모선의 길이는 13 맞고요.
그다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로 자르기야. 세로로 자르기. 이렇게 세로로 딱 썰어버렸을 때 생기는 단면은 이 단면은 이렇게 모선이 양쪽이 똑같고 밑에 이렇게 일자로 잘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된단 말이야. 이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가 같은 변이 모선의 길이 13cm랑 똑같아지고 여기는 이제 지름의 길이랑 같아져요. 이렇게 잘라버리면 10cm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완성되는데 이 단면의 둘레의 길이가 36cm래요. 더하면 36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단면의 넓이는 40이란다. 쟤나 이거 어떻게 구해?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 이거 알면 되지 않아? 네. 높이 얼마였어요, 먼저? 12요. 그렇지.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시면 10 곱하기 12 나누기 2를 하면 60 제곱센티미터다라고 해서 이 단면의 넓이는 6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넓이가 40이다. 틀렸죠, 여기서. 다음 5번.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이건 너무 쉽지.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면 이 단면의 모양은 어디로 자르든 항상 원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단면의 넓이에서 이제 오답이 있었어요. 이렇게 803번 해주는데 지금 이거는 말했지만 쉬운 버전이고 저렇게 빗변의 길이를 그러니까 빗변을 회전축으로 해서 하는 이 직각삼각형 스타일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단원 뭐냐면 기둥의 건널비, 뿔의 건널비, 뿔대의 건널비, 구의 건널비. 근데 부피까지 해서 이렇게 다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건널비와 부피라는 단원이고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라는 단원입니다. 여기에서 맨 먼저 이제 선생님이 이거 오늘 다 안 할 거고 구분해서 좀 할게요. 이 입체도형의 종류를 좀 구분해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기둥으로 갈게요. 기둥. 각기둥, 원기둥 묶어서 다 기둥으로 할게요.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각기둥을 먼저 볼 거고 각기둥 건널비 구할 때 얘들아 건널비라는 거는 겉면에 있는 걸 싹 다 더하면 되니까 그냥 겉면에 있는 넓이를 다 더한다도 되지만 조금 더 현명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자고요. 이 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때 각기둥 얘들아 펼치면 어떤 식이냐면 선생님이 여기 예시를 들어볼게. 그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 사각기둥이 있어.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사각기둥이 있어요. 이 사각기둥을 펼쳐가지고 전개도를 만든다면 그 전개도는 어떻게 생겼냐면 초등학생 때도 했지만요. 옆면은 다 직사각형 형태로 돼 있고 쟤네 이거 쓰는 거 아니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점점 귀찮아서 생각할게요. 밑면은 이렇게 이 다각형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얘 사각기둥이었으니까 사각형, 오각기둥이면 오각형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밑면 두 개랑 옆면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그럼 밑면 두 개랑 옆면 하나의 넓이를 더하는 걸로 그렇게 기둥의 건널비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각기둥부터 볼게요. 각기둥의 건널비는 결국에 어떤 짓거리를 하면 되냐면 밑넓이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요. 밑면이 두 개니까 밑넓이를 구한 다음에 2를 곱해요. 이렇게 밑면의 넓이를 구하고 옆넓이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옆넓이를 한 번에 계산해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포인트인데 자, 옆넓이를 계산할 때 그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좀 볼게요. 일단 밑면은 그냥 졸라 쉽지. 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면 가로 곱하기 세로, 정사각형이면 뭐 한 변의 길이의 제곱, 뭐 삼각형이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보통 이제 이 밑넓이가 불편한 스타일로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너희가 예를 들어 뭐 오각기둥의 건넓이를 구해야 돼. 밑면의 넓이, 오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같은 거 안 배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다루지 않는단 말이야. 밑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거고요. 포인트는 이 옆넓이에요, 옆넓이. 그다음 옆면은 무슨 기둥이든 펼치면 언제나 직사각형이다. 예를 들어 삼각기둥이 있다고 해볼게요. 대충 그려? 삼각기둥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삼각기둥도 펼치면 옆면은 직사각형이지 밑면만 모양이 이렇게 다른 거겠지. 오각기둥도 마찬가지고 육각기둥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래요. 각기둥, 원기둥 다. 근데 이제 이 옆면에서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옆넓이에서 구할 옆면의 가로의 길이 요거는 뭐랑 똑같을까? 아시나요? 저 밑면이라 해야 되나? 밑면. 그 밑면의 둘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이 둘레의 길이랑 똑같아요. 이 둘레의 길이. 왜 그러냐면 얘를 다시 조립해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거잖아. 이것도 다시 조립해서 이 역에 딱 맞게 제작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뭐랑 똑같냐면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옆넓이에서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얘 옆넓이를 구하는 것만 조금 더 살짝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옆넓이를 구하는 방법. 이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같다고 했어. 근데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이 각기둥 또는 원기둥의 세로의 길이는 언제나 이 기둥들의 높이예요. 높이. 그래서 가로의 길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에다가 세로의 길이, 높이를 곱해주면 이제 이 기둥의 건넓이를 구할 수 있는 형식이 되고 건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 이런 느낌으로 구한다는 거야.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이. 봐봐, 얘들아. 129쪽 잠깐 봐봐요. 왔다 갔다 좀 할게요, 문제 하나씩. 129쪽에 864번이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바로 갈게요. 그림 안 그려도 보이죠? 864번. 바로 갈게요. 밑면이 사다리꼴인 사각기둥의 건넓이를 구하란다. 각기둥의 건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였으니까 자, 밑넓이부터 구해줄게요. 첫 번째 밑넓이.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준우야,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요. 그쵸? 그러면 이제 윗변하고 아랫변을 더해보세요. 얼마예요? 얼마라고? 20cm. 20cm에다가 높이 3 곱하고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이제 밑넓이가 됩니다. 밑넓이 계산해주세요. 준아 얼마 나왔어, 밑넓이? 30제곱cm. 맞아. 한 개가 일단 30제곱cm고요. 일단 옆넓이는 어떻게 하라고? 옆넓이는 이걸 펼치면 전개도로 나타내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서 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이 한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그럼 너네 이 사다리꼴의 둘레의 길이 구할 수 있지? 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길이. 좀 너무 과하게 어떡하는 거야. 윗변이 6cm고 아랫변이 10cm고 평행하지 않은 이 두 변은 문제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5cm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사각형 사다리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옆넓이 펼쳤을 때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가로의 길이 구해볼게요. 6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10을 해주면 됩니다. 윤아 얼마 나왔어? 이렇게 하면은 네.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5 더하기 5 더하기
더하기 15 더하기 15 더하기 5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40이지. 40이지. 40이 돼요? 눈 잘 보여요? 이거 책으로 봐, 책. 아, 14네. 아, 밑에가 14였군요. 그럼 40이 돼요? 아, 안 해봤어. 밑에 40이면 14였어요. 10이 아니라. 얘네 둘이 더하면 20이고, 네. 얘네 둘이 더하면 10이니까. 그러면은 응. 걔네들도 40이잖아요. 네? 아닌가? 미친 거 아니야. 책으로 봐. 네. 10 더하기 30이요. 그치, 30cm니까. 그래, 저것도 안 되는. 이게 얘들아 이걸 펼치면 직사각형 옆면이 만들어지는데 그거의 가로의 길이가 된다는 거야. 세로의 길이는 이 기둥의 높이예요. 기둥의 높이가 문제는 7cm라고 나왔으니까 곱해주면 210 제곱센티미터고 밑넓이 그냥 옆넓이에 더하면 안 되지. 밑면 몇 개야? 문제 기둥이잖아요. 밑면 몇 개예요? 2개. 2개니까 곱하기 2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옆넓이를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이 사각기둥의 겉넓이가 나옵니다. 얼마 나오나요? 이거 더해주면 170. 그치? 돼요? 되는 거지 얘들아? 네. 270제곱센티미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졸라 쉬운 버전이지. 문제에서 이렇게 각기둥 예쁘게만 안 나오고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가운데가 뻥뻥 뚫린 각기둥이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뭐 끝에가 부서지거나 867번처럼 끝에가 부서지거나 아니면 이제 구멍이 뚫린 그런 각기둥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만약에 구멍이 뚫렸어. 일단 이 각기둥에 선생님이 구멍을 뚫었다고 쳐볼게. 여기 2cm, 가로가 2, 세로가 2cm인 구멍을 뚫었어요. 너네 이 겉넓이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똑같은 짓거리 하면 돼, 얘들아, 똑같은. 밑넓이에서 변화만 살짝 있는 거고 옆넓이는 똑같은데 안에가 추가돼요, 구멍이 뚫리면. 안에 있는 그 옆넓이도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때 한번 밑넓이랑 옆넓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밑넓이는 빼줘야 돼. 30이 그대로 되지 않고 여기 정사각형의 넓이가 4가 되고 4만큼 줄어들어요. 이만큼 구멍이 뚫리니까. 그럼 이때 밑넓이는 뭐가 되냐면 30에서 4를 뺄 거예요. 2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넓이는 추가가 됩니다. 오히려. 옆넓이는 추가가 돼요. 왜냐면 바깥쪽 옆넓이도 있고 요 안에도 지금 선생님이 옆으로 그렇게 이쁘게 안 그렸네. 안에도 지금 옆면이 생기겠지.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페인트를 부어버리면 이 안쪽에 있는 면도 색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겉넓이 중에 옆넓이는 더해져요. 추가가 돼요. 기존에 바깥쪽 겉넓이가 210이었다면 안쪽 옆넓이는 어떻게 될까? 안쪽 옆넓이. 요 새끼는 옆면이 어떻게 돼요? 밑면의 둘레 구해봐. 밑면의 둘레의 길이. 지금 그림 개판으로 그렸어요. 마음이 급해서. 밑면의 둘레의 길이 구해보세요. 준아 얼마야? 밑면의 둘레의 길이. 밑면에 둘레. 아, 여기 선생님 써놨어. 너 빨리 렌즈 뭐 어떻게든 하든 좀 해봐. 네. 아빠 안경 쓰라 그랬는데 안경. 안경 써요. 너 지금 약간 그만해. 사시 될 것 같아.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근데 너 자꾸 한쪽 눈으로 의존하고 있단 말이야. 어울리는 게 뭔 상관이야. 아니 근데 안경은 가운데 그런 기능이 있어. 아니잖아 사실. 너 나중에 사시 되는 것보다 지금 안경 쓰는 게 나을걸? 아니 그 이번 렌즈 거기 가봐야 될 것 같아. 그 렌즈 다시 마셔야 될 것 같아. 나중에 사시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안경 쓰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사실 그쵸. 아니 저 사실이에요 이거. 아, 너 한쪽 눈으로만 봐 계속. 그래요. 너 왼쪽으로 계속 봐. 느끼니까. 그래서 지금 걱정돼서 말해요. 근데 옆면의 둘레의 길이 어떻게 돼요? 밑면의 둘레의 길이? 8이지. 보여요? 그럼 이 안쪽도 펼치면 직사각형이 되는데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8이 되겠죠? 세로는 뭐랑 똑같냐면 이 기존에 있던 이 각기둥의 높이랑 똑같아요. 높이가 아까 얼마였지? 7이었죠? 이렇게 돼요. 그럼 옆넓이가 추가되는 게 얼마가 추가되냐면 8 곱하기 7, 56. 안쪽 옆넓이가 56이 추가가 돼서
266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 때려서 이 옆넓이랑 밑넓이를 구해주면 이게 바로 이제 이 뚫린 부분의 각기둥의 이제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돼요. 뚫리면 어떻게 되냐? 밑넓이는 줄어들어요. 뚫린 부분 제거해야 되니까. 대신 옆넓이는 늘어나요. 바깥쪽이랑 안쪽 겉넓이 이렇게 두 개를 다 계산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너네 827번 같은 거 문제 풀 때 굉장히 답답하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너네 이거 안쪽에 있는 부분 다 넓이 치고 구해요? 안쪽에 파인 부분? 이거는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막 답답하게 이 면 하나하나 다 구하고 있으면 안 돼.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선생님 그림 그리는 거에 비해 너무 허무해요, 이 문제는. 그림 그리는 요 노력에 비해서. 준아 당장 가야 돼, 병원. 아, 안과 가야 되나? 어디 가야 되지? 안가요. 당장 가야 돼요. 네. 안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어요. 나 뒤에 정성 귀찮아서 안 그랬어요? 요거 건널려고 하는데 여기 안에 보이는 파인면 중에 보이는 게 3개가 있지. 이 새끼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왜일까? 바깥으로 빼버리면 돼. 이 면 보여요? 이 왼쪽에 있는 요 면? A라고 선생님이 표시했어. 요 면 보여요? 얘 옆으로 빼버리면은 이쪽 이렇게 채워지지. 바깥쪽이 채워지죠, 이렇게. 이렇게 바깥으로 빼요, 이렇게.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면 보여요? 뒤에 있는 면 선생님 B라고 했어. 이 새끼도 어떻게? 바깥으로 빼버려요,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여기를 채워줘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그 바닥면 있지? 요 바닥면. 보이죠? 이 바닥면 C. 얘는 위로 꺼내요. 위로 꺼내서 여기를 채워줘요. 그럼 이렇게 바깥으로 세 면을 다 꺼내서 채워주면 그냥 직사각형의 겉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이 구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패여 있는 거는 바깥으로 너 면을 꺼내서 더 팽팽하게 우리가 알기 쉬운 그런 형태의 면으로 만들어서 겉넓이를 구해주세요. 겉넓이는 요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저게 방법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각기둥의 부피 한번 볼게요. 뭐야? 부피가 2번 동그라미네. 부피 볼게요. 너희 얘들아 초등학생 때 했었는데 직육면체 부피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요? 네. 나는 사람 말해봐. 네. 이렇게 직면체가 있으면 응. 여기 가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맞지? 이거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한단 말이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로 곱하기 세로가 결국에 뭐가 되냐면 요 밑면의 넓이가 돼요. 맞지? 그럼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부피가 되고 각기둥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각기둥 중에서도 사각기둥뿐만이 아니라 모든 각기둥 있죠. 5각기둥, 6각기둥, 7각기둥, 8각기둥 얘네들 다 모든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밑넓이를 구해주시고요. 부피는 항상 쉬워 더. 밑넓이에다가 높이만 곱해주면 됩니다. 모든 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부피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문제풀이 같은 걸 좀 이따가 할게요. 일단 저 두 번째는 이제 원기둥이라는 저 입체 도형에 대한 겉넓이랑 부피에 대해서 할 건데 각기둥이랑 시스템이 똑같아요. 원기둥도 옆면이 직사각형이고 밑면이 2개가 달려있어요. 원인 것뿐이지. 그래서 얘도 똑같은 직거리를 할 건데
밑넓이에다가 2를 곱하고 옆넓이를 더할 건데요. 이걸 이제 조금 원기둥은 공식처럼 뭔가 이제 이 어떤 그 구성 요소를 문자로 변형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정리할게요. 만약에 이 원기둥이 있습니다. 원기둥의 옆넓이는 직사각형이니까 선생님 여기다 직사각형을 그릴 거야. 같이 그려주시면 좋아요. 이제 이 구성 요소를 공식화할 건데 이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알파벳을 좀 같이 약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구로 생겼다고 할게요. 원기둥. 이제 약속을 할 거예요. 파이 원주율인 거 아시죠? 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를 앞으로 R이라고 할게요. 밑면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기둥의 높이는 보통 키를 뜻해서 그 키를 영어로 한 H를 딸게요. 이걸로 공식처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자, 이 원기둥의 밑넓이는 우리가 계산해야 되지. 밑넓이는 어떻게 되잖아요?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원의 넓이. 반지름 제곱 곱하기 잘했습니다. 파이 R 제곱 맞죠? 그럼 얘들아 이게 밑넓이인데 여기다가 2배를 할 거지.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고요. 2파이 R 제곱이라 쓸게요. 더하기 옆넓이를 할 건데 얘들아 옆면에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졸라 중요해요.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뭐랑 똑같다고 했냐면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다 했어. 이 길이는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다고요. 그럼 이제 원의 둘레의 길이 구하는 걸 해야 돼. 원의 둘레의 길이 유나 어떻게 구하죠? 원의 둘레의 길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맞죠? 그치. 지름 곱하기 원주율입니다. 2파이R. 그러면 옆넓이에서 가로가 2파이R이고 세로가 H라고 표현했으니까 2파이R에다가 H를 곱한 요게 바로 이제 이 옆넓이가 되는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사실 저 위에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만 외우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빨리 쉽게 구하는 공식을 선생님이 말해주려고 요걸 하나 적은 거예요. 일단 여기서 묶이는 애들이 있다. 이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덧셈 기호 이 사이를 두고 똑같은 게 뭐가 있을지 보자. 이 둘 다 있고요. 파이 둘 다 있고요. R 한 개씩 있죠. 그러면 너네 분배 법칙 하기 전으로 생각하면 돼. 2파이R로 묶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앞에는 다 빠지고 뭐가 남을까? 앞에 건 2파이R 묶으면 뭐가 남을까? 여기서 그치? 요 R 한 개 남죠. 그 다음 뒤에 거는 2파이R 빼버리면 뭐가 나와요? H가 남지.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도 만들어져요. 이렇게도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2파이 R 그 다음에 R 플러스 H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파이 R 밑면의 둘레의 길이 R 플러스 H 반지름 더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궁극적으로는 저 한글만 암기하셔도 풀리긴 풀리거든요. 문제가 밑에 거 다 안 외우고 위에 있는 한글만 외워도 문제는 풀립니다. 위에 걸 외우면 더 좋은 게 뭐냐면 예쁘게 원기둥만 안 나오고 밑면이 원이 일부 잘린 부채꼴
부채꼴 형태의 원기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원기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엄밀히 말하면 부채꼴로 생겨먹은 이런 기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구할 때는 사실 얘가 제일 편하지. 이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밑넓이 구해서 곱하기 2 때리고 옆넓이를 한 번에 구하자. 근데 이 옆넓이 구하는 이 메커니즘은 똑같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에요. 모든 기둥은 다 옆면이 직사각형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겉넓이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부피 심플합니다. 쟤랑 똑같아요. 쟤랑 똑같아요.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RH를 사용했으니까 요걸로 살짝 변형을 하자면요. 밑넓이가 파이 R제곱이고요. 파이 R제곱이고요. 높이가 H니까 파이 R제곱 H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한글을 우린 외워주자. 저 영어 기호보다는 한글로 외워주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외워주자는 게 일단은 선생님의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한번 원기둥 겉넓이랑 부피 이렇게 관련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132쪽 와보세요. 132쪽에 885번 한번 해볼래?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구멍이 뚫린 놈에 1, 2, 3, 4번에 천천히 구해주면 겉넓이가 나와요.
여기 단원이 제일 만만치 않은 단원이니까 좀 제일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단원은. 그러니까 885번에 지금 1번부터 볼게요. 885번에 첫 번째. 일단 밑넓이를 구하래.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제 이 밑넓이는 빼줘야겠지.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줘야 하는데 이 큰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8입니다. 그럼 원의 넓이는 반지름 제곱 곱하기 파이 64파이고요. 여기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줄 거예요. 작은 원은 반지름이 4cm니까 16파이를 빼주면 바로 이제 밑넓이 한 개가 될 거예요. 여기서 밑넓이라고 하는 건 밑넓이 하나의 넓이에요. 그럼 64파이에서 16파이를 빼면요 48파이고 넓이니까 넓이 단위까지 꼭 써주세요. 48 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겉넓이랑 안쪽 옆넓이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야. 바깥쪽 옆넓이를 구하는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제나야 바깥쪽 옆넓이 구할 거야. 옆넓이는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였지. 둘레의 길이 얼마예요? 바깥쪽이에요? 둘레요. 바깥쪽 큰 원의 둘레의 길이. 바깥쪽이에요. 요거. 바깥쪽. 여기 이 원의 넓이. 원의 둘레의 길이. 반지름이 8 아니야? 네. 그러면 둘레의 길이 어떻게 돼요? 그치? 16파이 곱하기 높이.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16 곱하기 8 해서 파이 곱해주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128파이 제곱센티미터. 유나야, 안쪽 옆넓이 구할 거야. 안쪽 원의 둘레의 길이 어떻게 될까? 밑면의 둘레의 길이. 그거는 8이요. 그치? 8파이에다가 높이 곱하죠. 8. 네. 64파이 제곱센티미터고 이거 더 해주면 옆넓이 완성이고 밑넓이는 곱하기 2 해줘야 돼요.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48파이에다가는 2를 곱해주시고 옆넓이는 두 개 다 더합니다. 128파이, 64파이 이거 다 더해주시면 되고 어차피 곱하기 8 곱하기 8 할 거니까 얘들아 이 옆넓이 구할 때 그냥 큰 원의 둘레의 길이에서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를 더하고 높이를 이렇게 한 번에 곱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곱하기 8, 곱하기 높이 하는 거는 동일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긴 해요. 자, 일단은 저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밑넓이에 2 곱하고 옆넓이 둘 다 더해주세요. 준이 얼마나? 잠시만요. 다음 사람 882번 해보세요. 준아 얼마나? 288 제곱. 네 맞아요. 200파이 어디 갔어? 아, 288 파이. 그치 얘들아 288파이 나와야 돼요. (882번이요) 뭐하니?
부피 단위는 세제곱이니까 잘 보고 하세요. 부피니까 얘들아 밑넓이에다 높이 곱하면 되죠. 원기둥의 어찌 보면 원기둥은 아니고 밑면이 부채꼴인 기둥의 부피니까 모든 기둥의 부피는 다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밑넓이를 먼저 하나 구해요. 밑넓이 부채꼴 넓이다. 쟤나 밑넓이 어떻게 구해? 눈넓이 아유 그래 그 반지름이 얼마야? 4요. 그러면 16파이에다가 곱하기 부채꼴이니까 잘라야 되죠? 몇 분의 몇을 해요? 4분의 3. 그치 360도분의 270도는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을 해주면 됩니다. 얼마 나와요? 12. 맞아요. 12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나오고 일단 그러면 여기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부피가 된다라는 건데 높이가 문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기둥의 높이를 원기둥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높이를 h라고 우리 약속했으니까 h로 놔볼게요. 그럼 높이는 h 센티미터고 여기를 곱해주면 부피가 나와야 돼. 그러면 12파이에다가 h를 곱했을 때 8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와야 합니다. 준호 얼마니? h? 7이요. h 7 맞아요 얘들아? 그러면 이 기둥의 높이는 7cm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지. 부피는 훨씬 더 심플해요 문제 풀 때. 그리고 심지어 구멍이 뚫린 거의 부피는 빼주기만 하면 돼서 더 쉬워요. 건널비는 더 해줘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 1교시 쉬는 시간 좀 줄 거고요. 그 뒤에 뿔의 건널비랑 부피 정도까지 나갈 것 같아요 오늘.